네, 2020 도쿄올림픽 야구 프리뷰. 오늘은 한일전을 한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4강전 한일전 운명의 맞대결이 남아 있는데요. 어제 미국과 일본의 이 저녁 경기죠. 거기서 일본이 승부치기 끝에 또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이 4강에 올라갔고, 이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맞대결. 양팀 다 하루 휴식이 주어지긴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걸 걸고 싸워서 결승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뒤처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언제 우리가 이 야구 한일전에서 전력이 우리가 일본보다 세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냈던 것도 아니고, 또 밀린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늘 패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일전은 전력 차이 이외에 무언가가 있는 그 승부기 때문에 한번 이번 4강전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열심히 싸워서 좋은 결과 얻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4일 수요일 날, 벌써 내일이죠. 오후 7시에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양팀 예상 선발 투수는 제 예상에는 좌완 투수인 차우찬이나 김진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박세웅 선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고영표 선수는 사이드한 투수기 때문에 일본이 공략할 포인트도 있고, 투구 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자가 나왔을 때 도루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서, 제가 봤을 때는 박세웅 선수의 선발 가능성이 점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개막전 선발로 나섰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경기를 이겨야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토요일까지 휴식이 부여가 되고, 토요일날 모든 투수를 동원해서 결승전을 이긴다라는 시나리오로 일본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야마모토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부 정보를 보면요, 여기서 지면은 뭐 바로 동메달 결정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2차 4강전을 한 번 더 치릅니다. 그러니까 4강에서 패한 팀에 대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2차 4강전은 4강전 펼쳐진 다음날 8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실시를 하고요.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바로 결승전으로 가고 최소 은메달 확보가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 4강전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4강 한일전이 성사가 됐고, 베이징 올림픽 4강전은 기억나시죠? 이승엽 선수의 또 짜릿한 홈런으로 승리를 가져왔던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양팀의 지난 맞대결은 2019 프리미어 12 결승전 일본이 5대3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볼까요? 저는 크게 변화를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의지가 지금 4번에서 좀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선수들이 타선을 옮겼다가 또 좋았던 타격감이 바로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2루 스타팅에는 아마 김혜성 선수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비가 황재균 선수보다는 그래도 김혜성 선수가 2루를 많이 해봤으니까, 김혜성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오면서 최대한 이 투수 쪽에서 버티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2번에 강백호 놓고 5번에 김현수 놓으면서 두 선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또 두 선수의 방망이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박세영 선수를 선발로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고영표가 나올 수도 있고, 원태인 선수가 이스라엘전 짧게 던졌는데 그거를 아마 불펜 투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태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박세웅, 고영표, 최원준, 김진욱, 차어찬으로 한 6회에서 7회까지 다 투입을 하면서, 선발 투수가 어떤 투수가 나오더라도 이 괄호 안에 있는 투수들을 아마 6회까지 적당히 이제 활용을 하면서 7, 8, 9회는 고우석, 조상우, 오승환 선수에게 맡기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김민우, 이일이는 지금 등판 간격상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6명의 선수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6회까지는 진짜 끌어줘야 뒤에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리고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역시 대표팀에서 지금 가장 좋은 컨디션은 저는 투수 쪽에서는 조상우 선수 같거든요. 조상우 선수 나올 때마다 뭐 2이닝이든 어떻게 위기 상황에 나왔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최대 전반이나 경기 후반에 승부처가 되는 시점에 조상우 선수를 투입해서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 6명이 앞쪽에 나오겠지만 승부처가 된다면 조상우의 조기 투입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조상우 선수는 지금 동기부여가 확실한 선수예요. 이번에 끝나고 무조건 이 상무 입대를 해야 됩니다. 조상우 선수 이제 나이가 꽉 찼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려면은 내년에 꼼짝없이 현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무 나이 제한이 이번 연도까지이기 때문에 조상우 선수가 아주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제가 뭐 일본의 경기를 미국전 보고 도미니카전 보고 멕시코전 봤습니다만 일본이 번트를 너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번트 수비를 잘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뭐 큰 선행주자, 앞선 주자를 잡으려고 했다가 욕심을 내지 말고 타자 주자만 확실히 잡아주는 플레이. 특히 미국전에서는 수비가 앞으로 들어와도 거의 뭐 코앞까지 들어와도 개의치 않고 번트를 성공시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스퀴즈라든지 후반부에 함점 뽑을 상황에서의 번트, 특히 일본은 뒤지고 있어도 점수차를 지고 있어도 번트를 대는 성향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웃카운트를 늘려놓고 승부를 해야 한다. 사실은 번트가 한 명의 타자를 희생해서 주자를 보내는 작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은 아웃카운트를 가장 빨리 소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트 수비에서 기본만 한다면 번트를 되면 오히려 아웃카운트 하나가 없어지고 남은 2명의 타자를 편하게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번트 수비 잘해야 되고, 살아난 타격감 대한민국의 좌타자들이 일낸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톱타자 박혜민부터 강백호, 김현수, 이정우, 오재일, 오지환 이런 주요 좌타자들이 타격감을 그래도 이스라엘전 2차전 때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선발의 야마모토의 포크볼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프리미어 12 때도 이 야마모토가 대한민국 타자들을 상대로 세 타자 8구로 끝냈거든요. 네, 포크볼 삼진을 2개나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해야 될 선수긴 해요. 패스트볼도 157이 나오고 포크볼도 거의 뭐 15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네, 대한민국의 좌타자의 좋은 타격감으로 야마모토를 개 박살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네. 자, 그리고 일본 쪽 한번 볼까요? 일본은 역시 오릭스의 에이스, 지금 NPB에서 9승 5패 1.82를 기록하고 있는 야마모토가 한일전 선발로 나옵니다. 개막전 도미니카 타자들을 상대로 6이닝 9개 탈삼진 무실점을 잡았거든요. 이 야마모토가 한국전에서도 호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또 일본 입장에서는 야마모토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거예요. 네, 야마모토 요시노부. 네, 일본 오릭스에서 뛰고 있는 팀을 잘못 만나서 에이스지만 아직까지 10승을 한 번도 못 해본, 아마 올해는 10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기 이미 9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마모토의 포크볼과 빠른 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제 미국전에서도 다나카 마사히로가 선발로 나오다가 잘 던지다가 무너질 뻔 했는데 그래도 급한 불을 좀 끄고 나서 센가쿠다이 그리고 오노유다이, 이 선발 자원으로 분류됐던 두 선수가 중간으로 나오면서 미국의 올라가는 흐름을 잘 끊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가도 포크볼을 던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투수고, 오노유다이는 지난해 사와무라상을 수상했던, 뭐 일본의 싸이 영상인 사와무라상을 수상했던 좌완 투수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 투수진의 히든카드. 특히 오노는 좌타자가 많은 한국 타선을 상대로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마모토 이외에도 다른 투수들을 좀 경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타자 쪽을 보면은 역시 경계대상 1호 타자는 야나기타 유키. 정말 잘 치더라고요. 네, 6번 타순에 들어서면서 메타석 안타를 치는 건 아니지만 이 타선에 들어섰을 때 야, 얘는 진짜 메타석 뭔가 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 야나기타 선수고, 어제 스즈키 세이야가 이 대회 내내 무안타였다가 홈런 하나를 치면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즈키의 장타력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일본은 이 두 선수 이외에도 뭐 야마다 데치토라든지 무라카미 무네타카, 뭐 포수를 보고 있는 카이 선수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유격수를 보고 있는 공수겸장이죠 사카모토 2번 타자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조심할 타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일본은 수비 쪽에서도 특히 이번 대회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쿠치, 사카모토, 야나기타, 포수 카이까지. 이 포수 카이는 이 도루 저지율이 상당히 뛰어난 포수고요. 키스톤 콤비 기쿠치와 사카모토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그야말로 이 명품 키스톤 콤비라 할 수가 있겠고, 야나기타 역시 중견수를 보면서 수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본의 숨막히는 센터라인 이쪽으로 타구가 갔을 경우에는 뭐 거의 뭐 타구 처리율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4강전 때 지지사토가 큰 실수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쐐기점을 안겨다 줬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실수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대한민국 타자들이 수비 라인도 잘 공략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키무에서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한일전 승리 시에는 결승 진출, 한일전 패배 시에는 2차 4강전을 다음날 치르고, 이 2차 4강전에서 승리를 하면 다시 결승에 올라갈 수 있고, 2차 4강전에 패배한다면 동메달 결정전으로 갑니다. 자, 도쿄올림픽 야구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운명의 한일전이 남아있는데요. 한일전 반드시 여자 배구도 승리를 했잖아요. 기적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야구도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 불리한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한일전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완패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무조건 이겨서 승리의 소식을 들고 저는 내일 트윈스볼 투나잇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